모든 경험들을 다 섭렵한 사람은 진짜 일부인 10%도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0%의 풀은 이런 차를 원한단 말이지. 네. 일상적으로 하다가 왜 이런 거 있잖아. 연기자인데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 연기자인데 운동을 기가 막히게 잘해. 매력 있잖아. 얘가 그래요. 가수로서 정점을 찍을 실력은 아니야 솔직히. 그런데 너 가수 해도 되겠다. 가수 해도 되겠다지 가수해서 성공해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너 스포츠 세단 해도 되겠다. 너 M하고 비슷한데? M3 말고 M340하고 340하고 뭐 어떻게 딸리면은 앞뒤로 누가 먼저 치고 나가면은 비슷하겠는데? 하지만 앞질은 다른 건 아니거든. 그러면 두 가지를 놓고 확실한 걸 선택하는 사람들은 340으로 가죠. 네. 이 70은 네. 다 원하시는 분들이 사시면 좋아요. 네. 패밀리카 용도로는 좀 많은 것 같고 그 용도만 빼면은 뭐 근데 아이가 어리면 뭐 또 네. 뒷좌석이 그렇게 3 시리즈보다는 조금 더 좁아요. 공간이 좀 안 나오는 것 같네. 네, 훨씬 좁아요. 훨씬? 네. 훨씬까지? 훨씬까지. 아, 그래? 그 대표님 스티어링 못 타요 지금 사람. 아, 그래요? 네. 왜 그러지? 이게 뒷자리가 좀 심각하게 좁고 야. 트렁크도 좁고 사이즈는 3 시리즈랑 비슷한데? 3시리즈랑 비슷합니다. 10mm 차이 나는 그런 건데 차가 작습니다. 실내가. 수납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요. 그래요. 뭐 그러면 자녀가 없는 분들이 타시는 게 좋겠네. 네. 그다음에 요게 이제 두루두루다 보니까 세컨드카 용도로 강한 놈 하나 사야지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것만은 네. 좀 적절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성이 약간 좀 부족해. 네. 올라운드 플레이어야. 반면에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죠. 뭐 SUV인데 세단 중에 잘 달리고 좀 컴팩트하다 싶으면은 그런 라인업이면 괜찮아요. SUV, 세단 뭐 이 조합으로는 적당하고 뭐 좋은 세단 하나 있는데 네. 강한 세단이다 그러면 그냥 340으로 가세요. 그러고 보면 BMW가 참 대단한 게 컴팩트에서는 그냥 찝어질 수 있잖아. 네. 뭐 이거나 고르세요가 아니라 그냥 3으로 가세요. 그리고 이거 대명사잖아. 대명사. 현대 같은 신생 기업들, 특히 제네시스 같이 이제 럭셔리 시장으로 들어온 브랜드들은 참 부러울 거예요. 뭔가 상징성이 있다라는 게. 근데 그 전통이라는 한 측면 속에는 외형상의 그 패밀리 룩도 중요한데 성능이나 이 운동 차에 탔을 때 느껴지는 느낌에서도 네. 패밀리 룩이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2.5 모델은 이렇고 3.3 모델은 저렇고 네. 막 이렇게 달라버리면 정체성이 없어지거든. 얘는 벤츠는 편해. BMW는 잘 달려고. 뭔가 그런 네. 톤이 필요한 거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제네시스 패밀리인데 네. 안에 들어오니까 딴 차 같아. 안에 들어오면 사실 그 당시 현대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던 시절. 그 지금 네. 호불호에 대한 얘기 많은데 같은 이미지로 가는 건 네. 유효한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럼요. 몇 년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얘가 벌써 겉돌기 시작하니까 뭐 브랜드 다 가리고 이게 무슨 차일까요 하면은 어디 거지? 뭐 이런 느낌이 한 번에 딱 요즘 나오는 제네시스나 이런 것들 한 번에 들어오면 제네시스 느껴지잖아. 근데 이런 건 통일된 감이 네. 그러니까 브랜드의 이미지를 통일하기 전에 얘가 네. 만들어진 모델이라서 그런지 그 느낌은 없어요. 사실 공조기 버튼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현대 부품을 갖다 놓은 거라서 사실 제네시스를 바라고 살기에는 좀 아쉽죠. 예전에 이런 거 이렇게 빠졌는데 요즘 빠지네. 요건 잘 안 빠지네. 원래 제가 이런 거 잘 빼요. 얼마나 잘 해놨을까 이런 걸 좀 테스트를 많이 하는데 요건 또 잘 안 빠지게 해놨네. 스웨이드 옵션하고 나파는 들어가 있네. 퀼팅은 너무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왜요? 너무 오버스러운 것 같아요. 차의 컨셉에 비해서. 이 퀼팅이 너무 작으면은 다이아몬드가 너무 작으면 네. 어지러워. 큼직큼직한 퀼팅이 좋은데
그 퀼팅이 좀 뭔가 연배가 있으신 네. 분한테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 차는 뭔가 이 차는 느낌이 젊은데 그러니까요. 제네시스에서 약간 조금 다른 건 같아요. 요게 이제 유행이에요, 요즘. 그다음에 이 퀼팅 시트가 좋은 게 뭐냐면 가죽 늘어짐이 좀 덜 느껴지니까 오래 타도 헤어짐이 좀 덜한 느낌? 시트에서 딱 일어서면 엉덩이 자국이 딱 생기잖아요. 그렇지. 그게 제일 스트레스거든. 여기는 안 생기는 거죠. BMW M3가 특히 조금만 타도 그냥 막 늘어져가지고 가죽 늘어지는 그것만 보면은 그 M3만 그런 게 아니라 M6도 그랬어 예전에.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차 아끼시는 분들 보면 거기서 방석 안고 타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방석뿐만 아니라 그분이 방송을 보시면 안 되는데 이 시트 커버를 달아놔. 예. 가죽 시트는 원래 가죽 시트에 레저로 또 커버를 하는데 네. 스폰지 달아놓은 거. 왜냐면 이게 가죽 시트는 천연 가죽의 그 부드러운 질감을 네. 느끼려고 하는 몸으로 건데. 느끼려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방석은 물론이고 커버를 이렇게 씌워놓으셔서 차 아끼느라 그러신 건데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혼란한 게 왜 그랬을까 왜? 그러면 이거 가죽을 왜 했지? 가죽은 신체 접촉하면서 네. 느낌 좋으라고 하는 건데 이건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닐까 해서 조금 참고로 제 차에는 이제 통풍 시트가 다 있잖아요. 근데 2열 시트는요 통풍 시트가 거의 막혀 있어요. 뭐 가루로 우리 딸님이 거기다가 이제 그 요플레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에 빠대지를 많이 하셔가지고 퍼티 다 막아놓은 것처럼. 그래서 바람이 안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은 막 뭘 이렇게 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너 뭐하니? 그랬더니 구멍 내가 메꿔주고 있어. 지금은 이제 운행을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 운행 많이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세차를 맡기면 그 세차장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도대체 차에서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별의별 자국들이 다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2만 원을 더 드렸어요. 미안해가지고. 얘가 스포츠성이 있다라는 거는 살짝 스티어링 을 조작을 해도 차가 네, 빨리 반응을 해요. 네. 이게 국산 모델 중에서는 제일 민감해. 네,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민감해 지금. 그 미세하게 조정하는 면에서도 살짝 반응을 해. 그러면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부싱을 단단하게 썼다는 거예요. 부싱이 단단하고 기본적으로 타이트하게 스티어링 비트 조여져 있고 타이어도 40 시리즈, 35 시리즈 쓰고 있고. 그러면 얘는 서킷에서의 움직임 또 코너링 성능 이런 것들이 스포츠 세단 못지 않아요. 340 진짜 340하고 더 베스트랩에서 한번 해보세요. 아마 비슷한 실력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면 잡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제 브레이크지. 맞아요. 근데 어차피 340도 브레이크는 쓰레기를 겨우 면한 수준이라. BMW 약하죠. 근데 현대가 제네시스건 뭐건 간에 순정 브레이크 쓰레기를 쓴단 말이지. 이게 문제야. 여기 쓰레기라 그래서 이게 오해하신다. 일상적으로 사용하시기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여기서 쓰레기는 환자들의 용어입니다. 환자들이. 저희가 뭐 좀 안 되면 쓰레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타면서 제일 많이 입에 나오는 말이 쓰레기예요. 아이씨 브레이크 쓰레기네. 아이 서스펜션 쓰레기네. 아이 코너링 성능 쓰레기네. 쓰레기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습관이에요. 여기서 이제 따라따라다 해서 가면 쓰레기라 못 쓸 것. 스포츠에서 못 쓸 것이라는 얘기지. 일반 주행. 일반 주행은 충분합니다. 충분하진 않아. 사실 충분하죠. 왜 이게 사실 쓰레기라는 얘기를 해도 안 미안하냐면 자동차가 사고를 피할 때 급격하게 제동을 걸어야 될 때가 있거든. 그런데 한 번, 두 번 걸고 세 번, 네 번 걸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이게 쑥 들어가거나 페이드가 나오면 담력이 바뀌고. 그게 사고의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반적인 브랜드, 소비자의 눈치를 보는 브랜드에서는 그 소음이나 이런 걸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진짜 위기를 모면할 정도의 그 성능은 만들어 놓는데 늘 강한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그거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현대가 이 스포츠 브랜드 같으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철학, 차는 이래야 돼, 응? 잘 달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걸 고집하고 그걸 소음이 좀 나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비자의 눈치를 보거나 많이 팔아야 되는
그런 브랜드 입장에서는 소비자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튜버들 때문에 설득이 안 돼요. 유튜버들이 씹어. 아 그래? 그럼 이제 그 유튜버보다도 지식이 없는 분들은 그걸 믿거든. 왜? 소비자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그걸 크로스 체크할 시간이 없어. 지금 너무 바쁘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아유 잘 알아서 그런가 하겠지. 보다. 그런가 보네. 아 이런 사람이 공부 많이 했겠지 하고서 일단 믿음을 주고 그걸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또 생각 없이 왜? 내가 그걸 뭐 쓰레기라고 하고 뭐 문제라고 해서 나한테 해가 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야 내가 들었는데 말이야 그렇대 소음 나고 아우 장난 아니라 뭐 이렇게 말이 퍼져요. 그러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야. 보정을 하려면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막 일파만파 퍼져.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제 막 퍼지면은 막 안타까워했어. 발이 덩덩덩덩 굴러가 안돼 저걸 어떻게 바꿔줄지 했는데 이게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전략을 바꾼 거야. 필요 없는 얘기까지 막 하면 언젠가는 시간 나면 들으시겠지. 언젠가는.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상한 얘기했던 그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느끼겠지. 그러니까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사가 고객들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진 않는 거야. 왜? AS센터 가서 그래 이러시거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또 그걸 요즘 휴대폰 다 있는데 휴대폰 딱 그래가지고 이제 한 욕 한 5번 듣다가 마지막에 AC 하면 그거만 딱 찍어. AS센터 AC 했다. 그러면 이제 대대로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편집의 힘. 그러니까 감정 노동자들이 힘든 거야. 그렇게 나올 때까지 계속 깐죽거리기도 하고. 맞아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이제 하나 걸리면 끝장나는 거야. 우리도 댓글 달 때 그러거든. 그 막 반말하고 욕하고 막 일배 용어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10개가 있으면 한 9개는 좋게 대응을 해. 그래 마지막 한 개. 야 가. 이래버리면 이제 야 새 교수가 나보고 야 가라 그랬다 이제 그러는 거지. 어쨌든 제조사들은 소비자 수준을 좀 낮출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가 지식이 많아.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알아서 걸러. 본질이 뭔 줄 알아. 그러면 본질을 갖고 와야지. 맞아요. 그러니까 150에서 여러 번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오이씨 저 패드가 녹아나네? 그렇지. 뭐 이러면 막 클레임 걸고 뭐 이런 만약에 우리 분위기였다면 그렇지. 이런 거 안 만들지. 근데 브레이크 밟으면 소리 나면은 이제 막 그런데 그러니까. 엉뚱하게 싼 레진 브레이크를 달라고 막. 그게 더 좋다. 그러면서 막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고객을 이따위로 대회 그러면은 겉으로 나네 그러면서 그럼 이제 상품 기획자들이 야 싼 거 넣으면 개이득. 근데 소비자들이 또 소리 안 나서 좋대. 이게 혼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마찰이 생기면 열이 발생하고 소음이 나요. 아니 어떻게 마찰력이 좋아지는데 소음도 안 나고 열도 안 나. 에너지 불변의 법칙은 중학교 때 배우잖아. 요즘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나? 빨라져서? 어머니 뱃속에서 배우고 나와요 요즘에는. 그런 거 같아. 그 탯줄에서 이렇게 양수 빨아먹다가 뭔가 그걸 들은 것 같아 어렴풋이. 그러니까 소음이 확실히 줄어들고 열이 안 나면 그냥 늘어지는 브레이크인 거지. 그러면 늘어지는 브레이크가 비쌀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왔다고 이제는 해결됐다 좋아하면 안 되는 건데 손님 입맛이 까다로워. 냉동육이든 뭐 저질고기든 아무리 요리를 잘해줘도 먹다 말아버려. 그리고 나가 안 와. 그러면 재질을 바꿔야지. 식당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손님이 아무리 싼 걸 그냥 줘도 향신료만 잘 뿌려주면 뭐 기가 막히게 먹어. 맛있대, 맛집 추천해. 그러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 집은. 소비자가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만 기업이 바뀌냐. 아니, 세상 천지에 소비자가 괜찮다는데 기업이. 아니, 그거 아니에요, 소비자님. 자,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강의해주고. 이제 이게 좋은 거 아셨죠? 저희가 비싼 거 더 돈 주고 할 테니까. 이런 기업이 어딨냐고. 그냥 소비자들이 넘어가면 기업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본질을 까셔야 돼요. 본질을 까지 말라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본질을 건드리셔야 돼요. 막 모여가지고 흉기 막 이렇게 구호를 만들고 구호를 만들거나 엉뚱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까잖아요. 네. 그러면 기업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에휴 소비자들 저러다 말겠지 뭐. 네. 아니 뭐라 신경 쓰지 마. 본질도 아니고 제대로 까는 것도 아닌데 맞아요. 어차피 뭐 물건 잘 팔리니까 신경 안 쓸래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을 갖다가 후벼 파봐. 그러면 안절부절하는 거 못하는 거야.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야 이거 더 알려주면 안 되는데 빨리 고쳐야 되겠다. 그 핵심을 찾아서 공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기업이 바뀔 수 있게 압박을 하는 건데 모여가지고 막 성토하고 욕하고 한다고 그래서 안 달라져요. 아니 유튜브에서 또 인터넷에서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욕을 하는데 판매량이 안 줄어. 올해만 한 30% 올랐대. 이 G70도 올해 들어서 1100대가 넘게 팔렸다고 하니까 잘 팔린대. 그러니까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기업을 압박할 때 기업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핵심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자동차를 아셔야 돼. 알고 까셔야 되는 거야. 그게 위력적인 거죠.